치료를 이렇게 할 때 사실 시력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건동을 보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 나서 진료실에 와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흔하게 받는 건 뭐냐면 아직 뿌예요, 번져요, 언제 흐릿한 거 없어져요 하는 질문이죠. 자, 수술 다음 날입니다. 이거 100% 완벽하게 회복될 수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술할 때 물도 쓰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막은 좀 부어 있거든요. 부어 있으면 흐릿하게 보이고 좀 번집니다. 안약을 쓰면서 붓기가 빠지면서 보통 하루 이틀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수술 다음 날에 시력은 1.0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 많이 흐리고 뿌예요. 그거는 괜찮은 거고요. 안약을 쓰시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 후에는 수술할 때 우리가 동공을 많이 키우는 약을 넣고 수술을 했고, 아직 동공이 줄어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흐리고 뿌연 증상도 있고, 멀리는 제법 잘 보이는데 아직 가까이는 잘 보이지 않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눈이 시리고 건조한 거, 인공 눈물 얼마나 써야 되냐.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눈물 양이 적어요. 눈에 상처가 있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반사적인 눈물이 남자분들은 좀 좋고요, 여자분들이 그게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이 많아요. 아이라인 문신하신 분들이 건조증이 조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안이나 백내장이 오는 나이쯤에 여자분들은 호르몬의 변화가 또 많이 오거든요. 생애 주기상 2-3년 정도 안구 건조증이 많이 심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 시기에 겹치게 되면 눈이 시리고 따갑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게다가 수술을 하고 나서 안약을 쓰게 되잖아요. 항생제, 소염제. 그럼 눈물증이 더 깨지니까 불편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게 빨리 되지 않으면 눈물 분비량을 늘리는 안약도 쓰고, 눈물이 잘 나오게 하는 IPL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온찜질 같은 거를 하기도 해서 차근차근 낫도록 고쳐드려요. 레이저를 하게 되면 레이저 자체가 꽤 센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눈이 건조해지는 증세가 생기는데, 보통 2달 정도 지나면 레이저는 좋아져요. 처음에 수술할 때 아예 2통 정도 눈물약 처방해드리거든요. 그거 다 쓸 때 정도 되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절적으로는 아무래도 겨울에 조금 심해지겠죠. 손도 겨울에 잘 트잖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 1.0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못 읽으시는 거를 막 읽었다고 가짜로 적지는 않고요. 읽거나 안 읽거나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에다가 둬야 그래도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치료를 이렇게 할 때 사실 시력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건동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이게 0.9가 나왔냐 1.0이 나왔냐, 이건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아요. 자동으로 찍혀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계값, 굴절력 값을 보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요. 흐린데 1.0이다 그럴 수 있고요, 덜 나섰을 수도 있고 부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똑같은 1.0이라도 시력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낫게 되는 거겠죠. 수술 다음 날에 흐리게 보이는 1.0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한 달쯤 뒤에는 좀 더 잘 보이는 1.0이 될 거니까요. 수술 다음 날에 양쪽 눈 시력이 다르다라는 걸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눈 2개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수술한 양이 틀리기 때문에 수술 다음 날에 똑같을 수 없어요.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은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다음 날 하잖아요. 그 하루의 간격도 회복 시간의 차이가 꽤 있어요. 먼저 한 눈이 되게 잘 보입니다. 고도근시에서 하는 렌즈 삽입 수술을 받고 수술 다음 날에 가까운 거 잘 안 보인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고도근시, 그것도 한 마이너스 10디옵터 정도 되는 분들은, 마이너스 10디옵터는 쉽게 말하면 10분의 1m, 10cm에서 잘 보이는 눈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대고 보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원래 여기에다 대고 보면 안 되죠. 원래는 33cm에서 보는 겁니다. 그때도 3디옵터의 조절력, 힘이 필요한데, 고도근시는 조절이라는 걸 해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이고 이렇게 다 보였었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 근거리를 보기 위해서 힘주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렌즈를 넣어서 이제 근시가 없어지면 가까운 걸 들이대면 안 보이죠. 왜? 힘을 써야 되는데 아직 근육이 안 생겼으니까. 수술 다음 날에 근거리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육의 힘이 운동을 조금만 하면
좋아지거든요. 그 운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 보다 보면 생겨요. 걱정하지 말고 근거리 보고 핸드폰 보고 하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수술 다음 날에 뭔가 날파리 같이 꺼멓게 날아다니는 게 확 보인다. 눈 속이 텅 빈 게 아니라 꿀 같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유리체라고 하는. 거기에는 노폐물 찌꺼기가 생겨요. 근데 그 앞에 백내장이 가려져 있다가 확 없어졌으니까 찌꺼기가 눈에 확 띄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찌꺼기는 녹아서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수술하고 나서 이 질문 많이 받는데 서클렌즈 끼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낀다고 해서 바로 막 감염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서클렌즈라는 거를 끼면 낄수록 눈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끼지 마시라고 하고, 웨딩 촬영하는데 좀 이쁘게 사진을 남기고 싶어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수술 다음 날에는 좀 무리겠죠.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3일 정도 지나서 잠깐 끼세요. 올 때마다 똑같은 검사 왜 자꾸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변동을 보기 위해서예요. 시력, 굴절력, 안압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큰 거 뭐 없나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검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렌즈 삽입 수술하고 나서 이제 두통이 생기고 토하는 거에 생길 수 있어요. 구토를 하는 거는 조금 심한 거고, 머리 아픈 거 정도까지는 꽤 흔하게 있는 겁니다. 눈 속에 렌즈를 넣으려면 뭔가 빡빡하니까 거기에 마찰을 줄여주고 뭔가 보호하는 물질을 넣겠죠. 그게 이제 점탑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수술이 끝나면 씻어내는데 걔네들이 찌꺼기처럼 조금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몸 안에서 저절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눈의 압력이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그 압력이 올라가는 걸 예방하기 위한 약들을 저희가 같이 쓰는데, 압력이 일단 오르면 묵직한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사실 괜찮고요. 실제로 수술할 때 너무 긴장하고 그러면 당연히 머리 아프고 몸살 나는 거거든요. 토한다. 근데 그게 뭐 배탈이 나서 토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압력이 올라가서 토할 정도다. 그러면 그거는 꽤 중한 문제겠죠. 그리고 눈 속에 남아있는 그 보호 물질이 보통 이틀 정도 내 안에 다 흡수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과 관련해서 수술 다음 날에 주로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과의사 김모현입니다.